자, 그러면 이와 같은 프로세스 제어를 위한 시스템 콜 함수들의 사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프로세스 제어라는 것은 프로세스의 생성과 프로그램의 실행 등등이 포함되는데, 그 개념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프로그램의 실행이라는 통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이해의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적인 내용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이런 실제 구체적인 시스템 콜 함수를 내 프로그램에서 직접 코딩해 봄으로써 실제 프로세스 제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포크 시스템 호출입니다. 포크 시스템 호출의 사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즉 아무런 인자 없이 포크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고 그 생성된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아이디를 리턴 받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포크 시스템 호출을 실제 구현하는 내부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식 프로세스가 생성될 때 부모 프로세스의 메모리 내용과 동일한 내용과 또 현재 실행 시점 등이 그대로 복사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포크 시스템 호출의 어떤 동작을 딱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장이 되겠습니다. 포크는 한 번 호출되면 두 번의 리턴이 실행된다. 한 번 호출되지만 두 번 리턴되는 함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그림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작성한 프로그램에서 포크를 실행하게 되면 자식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고 그 자식 프로세스 안은 동일한 내용의 프로그램 이미지와 데이터 그리고 현재 프로그램의 실행 상태가 그대로 다 복사가 되기 때문에 이 자식 프로세스에서도 바로 이 시점, 포크를 호출한 이 시점부터 실행을 시작해서 리턴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드상에서 보면 포크는 한 번 호출되었지만 두 번 리턴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코딩할 때 반드시 포크 리턴 값을 체크를 해서 이게 0인지 즉 자식 프로세스인지 아니면 0 이외의 다른 어떤 프로세스 아이디인지 즉 부모 프로세스인지 이것을 확인해서 원하는 일을 수행하는 코드를 입체적으로 넣어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코드를 하나만 작성하지만 이 코드 안에는 내가 부모일 때 수행될 코드와 자식일 때 수행된 코드가 입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때 우리가 나중에 그 실습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프로세서 관련된 내용들이 다 복사되고요. 주의할 것은 내용을 동일한 내용을 가지긴 하지만 메모리 공간 자체는 서로 독립적이다라는 이 말을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같은 코드가 있긴 하지만 만약에 어떤 A라는 이름의 변수를 여기서 선언했으면 여기도 똑같이 A라는 변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A라는 변수 값을 바꿨을 때 이쪽에는 그 값이 어떻게 되느냐?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크 전에 바꿨던 값은 그대로 여기에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의 내용이 그대로 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복제된 이후에 여기서 변경시킨 메모리 값은 바로 이 메모리 영역에서만 그 값이 변경된 것이고 이제 여기는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같은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서로 다른 메모리 공간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리턴 값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간혹 얘기를 합니다만은 특히 이런 시스템 호출, 라이브러리 함수인 경우에는 에러 상황에 대해서, 즉 예외 상황에 대해서도 잘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코딩을 하려면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 마이너스 1인 경우, 0보다 작은 경우 이 등등을 다 구분해서 처리하는 코드를 넣어야지 프로그램이 좀 더 완벽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wait라는 함수는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를 기다리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때 wait의 인자로는 status라는 변수로서 메모리에 포인터 값을 주게 되는데요. 이 값이 바로 뭐냐면은 어떤 프로그램의 종료 상태 값이 되겠습니다. 종료 상태 값은 마치 함수 return과 같이 어떤 프로그램이 종료할 때
부모 프로세스에게 넘겨주는 값으로서 메인 함수의 리턴 값 혹은 우리가 exit라는 이름의 함수를 호출했을 때 exit의 인자로 어떤 값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자가 어디에 쓰이냐면은 이 프로세스를 웨이트한 부모 프로세스에게 전달되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이 스테이터스 가리키는 위치에 종료 상태 값을 저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웨이트는 이전에는 자식 프로세스가 끝날 때까지를 기다린다라고만 얘기했지만 조금 더 그 기능적인 의미를 얘기하자면 자식 프로세스의 종료 상태 값을 알아내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웨이트는 종료 상태 값을 알아내고 내가 웨이트한 자식 프로세스의 아이디를 리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웨이트한 프로세스가 뻔한데 왜 리턴해주냐 궁금하게 할 텐데요. 그 이유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식 프로세스 중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크를 여기 앞에서 여러 번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포크하면 이렇게 하나 생기죠. 밑에서 또 한 번 포크하면 또 다른 자식 프로세스 생기죠. 이렇게 또 두 개의 자식 프로세스 있을 때 내가 그 아래에서 웨이트를 하게 되면 이 웨이트는 두 개 중에 어떤 하나라도 먼저 끝나게 되면 종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웨이트의 리턴 값을 봄으로써 어떤 자식이 끝났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웨이트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로서 웨이트 PID라는 함수가 또 별도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웨이트를 하는데 PID를 지정해서 웨이트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까 웨이트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모든 자식들에 대해서 아무나 먼저 끝날 때까지를 기다리는 기능을 수행했다라면 웨이트 PID는 여러 자식 프로세스 중에서 내가 이렇게 PID로 지정한 그 프로세스만 명시적으로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자식 프로세스 끝났더라도 이걸 리턴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종료 상태 값은 여기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에다가 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턴 값 역시 자기가 기다린 프로세스 아이디가 리턴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지정한 것과 같은 값이 리턴되겠죠. 그런데 웨이트 PID는 몇 가지 옵션을 줄 수가 있고 또 이 PID 값으로 자식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아이디가 아니라 0번 혹은 음수의 값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웨이팅 대상을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옵션에 따라 가지고서 웨이팅 방식이 또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흔히 사용할 수 있는 게 노행이라는 웨이트 노행이라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행이라는 건 걸려있다는 뜻이고 즉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고 노행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웨이트를 하기는 하되 내가 웨이트할 대상자가 종료하지 않았다라면 기다리지 말고 그냥 웨이트는 리턴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같은 것들을 관리를 할 때 또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웨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노행이라는 옵션을 줘서 웨이트를 하되 내가 지금 원하는 프로세스가 종료되어 있으면은 웨이트 역할을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다음 걸 실행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스 제어 함수로서 getPID와 getPPID라는 함수를 또 가끔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것들의 사용법은 인자 없이 그냥 호출하게 되면 현재 프로세스의 PID 혹은 부모 프로세스의 PID를 알아내는 그런 기능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자식 프로세스의 PID를 알아내는 함수는 별도로 없는데요. 그것은 포크할 때 자식 프로세스를 이미 리턴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인식을 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프로세스 아이디와 페어런트 부모의 프로세스 아이디는 별도의 함수를 통해서 알아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exit라는 이름의 함수는 종료 상태 값을 인자로 가지면서 프로세스를 종료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fork와 wait 또는 getPID 이런 유의 함수들은 다 시스템 콜인데 exit라는 이름의 함수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던 메모리 영역, 여러 가지 커널의 자원들 이것들뿐만 아니라 스탠다드 라이브러리가 가지고 있던 버퍼 등을 비우는 작업들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언더바 exit가 들어있는 시스템 호출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프로세스 제어 API 함수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exec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exec이라는 것은 fork를 이해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 원리적인 이해가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라고 하면 그냥 프로그램의 명령을 입력했을 때 그게 어떤 새로운 프로세스를 실행한다라고 하나의 동작으로 이해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운영체제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한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과 그 프로세스 안에서 실행될 프로그램을 지정해서 로딩하는 것이 구분되어 있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exec이라는 함수는 원칙적으로 fork 함수와는 별개의 작업이라는 것이죠. fork가 없어도 exec은 실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리눅스에서는 그런 exec의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로서 execl이라는 함수를 제공합니다. execl에서 L은 리스트라는 뜻이고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프로그램 이름을 주어지고 그 프로그램에게 명령어 인자를 줘야 되는데 그 명령어 인자들이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하나가 줄 수도 있고 두 개, 세 개, 여러 개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수의 인자는 패스네임을 주고 인자를 이렇게 주게 되는데 패스네임을 주고 이 패스네임은 곧 프로그램 파일을 가리킵니다.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파일. 만약에 이게 실행할 수 없는 파일이라면 execl은 에러를 리턴하게 되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것들은 이 파일을 실행할 때 필요한 명령 라인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코맨드 라인에서 명령어를 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이 마이쉘 프로젝트 1단계에서 입력한 문자열을 아규먼트들 하나하나를 구분해서 아규먼트 벡터 리스트를 벡터를 만들으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만들어진 것들을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프로그램 파일과 인자를 지정하게 되면 execl은 그 파일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하드디스크 저장 장치로부터 읽어가지고 메모리에다 적재하는데 어디에 적재하냐면은 현재 이 exec을 호출한 그 프로세스한테다가 적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세스가 이런 텍스트 영역, 데이터 영역, 힙 영역, 스택 영역 이렇게 구성이 돼서 실행을 하고 있을 때 이 중에 어떤 코드 중에 일부분이 exec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코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exec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새로 로딩한 프로그램은 어딘가 다른 메모리 영역을 할당해가지고 여기다 로딩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프로세스를 위한 전체의 이미지가 텍스트, 데이터, 힙, 스택 등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위한 것으로서 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딩한다는 말로 표현하지만 바로 그 결과는 교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던 내용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또 재미있는 어떤 특징은 이 프로세스의 메모리 영역은 완전히 교체가 되지만 이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한 커널의 여러 가지 자료들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파일 테이블인데요. 열린 파일들을 이렇게 저장해 놓은 파일 디스크립트들로 인덱스가 되는 이 테이블인데 이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체가 된다는 것은 이 프로세스의 메모리 영역, 텍스트, 데이터, 힙, 스택 이런 것들이 교체되는 것이지 이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한 이런 데이터들은 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실행하기 전에 이미 오픈해 놨던 그런 파일들은 프로그램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대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고 여러분이 프로그램 하다 보면 이 기능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exec 함수의 리턴 값은 또 좀 재미있는 문장으로 적었는데요. 성공인 경우에 리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러인 경우엔 여기에 -1이라는 값으로 리턴이 됩니다. 자, 그런데 성공인 경우에는 리턴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또 exec이라는 것을 개념적, 원리적으로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exec 함수의 역할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이 프로세스의 이 내용을 다른 걸로 바꿔버립니다. 즉, 이 텍스트의 내용조차도 다른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exec이라는 걸 호출했던 그 코드 자체가 다른 걸로 덮어져서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exec이라는 것은 제대로 동작을 성공했다라면 리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리턴할 수가 없는 것이고 리턴해도 그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fork라는 것과 가장 중요한 fork와 exec을 설명할 때 fork는 한 번 호출됐지만 2번 리턴된다 라고 여러분한테 이해를 하도록 설명을 하고 있고요. exec 함수는 호출되었지만 성공하면 리턴되지 않는 함수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문장의 의미를 여러분이 원리적으로 이해했다라면 fork의 개념과 exec의 개념을 잘 이해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좀 앞에 리눅스에서는 exec의 기능을 execL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대표적인 함수 하나를 이렇게 설명했을 뿐이고요. 리눅스에는 exec 기능을 수행하는 6개의 함수가 제공되고 플러스 하나 더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7개의 함수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모두 다 exec이라는 단어 뒤에 L, P, E, V 이런 것들이 붙어 있게 되는 것이죠. 각각이 의미하는 것은 리스트, P는 패스, E는 environment, V는 벡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리스트 그룹 3개, 벡터 그룹 3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리스트와 벡터의 차이는 뒤에 이 명령어의 인자들을 하나씩 리스트로 나열하느냐 혹은 벡터라고 해가지고 이것들, 그러니까 문자열이죠. 이 문자열에 대한 어레이로서 하나로서 표현을 하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이쉘 프로젝트에서는 바로 이런 입력된 문자열을 해석을 해가지고서 인자들의 문자로 나누고 그것들에 대한 포인터만을 모아놓은 어레이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함수를 쓰면 되겠죠.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쉘에서는 어떤 식으로 인자를 처리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딱 정해진 인자를 하나 주는 거, 2개 주는 거 이렇게 정해진 리스트 상태로서 코딩을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벡터로 만들어야 되고요. P의 차이는 위쪽은 패스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고 아래쪽은 파일이라고 붙어져 있습니다. 이것의 차이는 이 패스는 그 프로그램 파일이 위치한 전체 경로명을 다 지정해 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P라고 되어 있으면 현재 실행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알고 있는 패스 환경 변수, 즉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명령만 치면은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패스라는 환경 변수를 리눅스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execlp를 쓰면 execlp 함수 내에서 패스 환경 변수를 읽어가지고 이 파일이 그 패스 상에 있는지를 체크해서 있으면 자동적으로 전체 패스네임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얘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파일 이름만 바로 지정해도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은 마이쉘 프로젝트를 할 때는 전체 패스네임이 아니라 분명히 사용자도 프로그램 이름만 칠 것이기 때문에 P가 들어가 있는 이 함수를 이용하는 게 유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VP를 이용하는 게 좋겠죠. 다음에 E라는 여기 문자가 의미하는 것은 environment 변수, 즉 환경 변수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E를 주지 않더라도 exec을 수행하는 이 시스템 호출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부모 프로세스의 환경 변수를 자식 프로세스에게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내가 추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export와 같은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추가의 환경 변수를 더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E라는 옵션을 주고 역시 이렇게 문자열 환경 변수의 어떤 어레이 환경 변수를 보통 이런 식으로 표시하죠. 이름, 환경 변수 이름, variable 이름 하고 equal 하고 value 이렇게 표시하죠. 이게 하나의 이제 문자열이 되는 것이고 이거 하나 있을 수 있고 환경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환경 변수들이 여러 개 있다면 벡터 형태로서 이렇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실행하면서 더 추가한 환경 변수 값을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exec은 결국 우리가 쉘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그 환경 그대로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옮겨놨다는 것이 우리가 쉘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함수들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6개 외에 나머지 7번째는 좀 특이하게 굵은 글씨를 썼는데요.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6개는 모두 라이브러리 함수입니다.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을 로딩해서 실행시키는 실제 시스템 콜은 바로 execve라는 이름의 이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6개 함수는 무엇을 하느냐? 결국은 다 execve를 호출하게 될 텐데 execve가 필요한 전체 패스네임을 다 담고 있는 또는 벡터 형태 또는 environment 벡터 이것들로 이 인자들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P를 이용해서 파일 명망을 주게 되면 패스 환경 변수를 참조를 해가지고 전체 경로명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리스트 형태로 이걸 준다 할지라도 안에서 이것들의 포인터의 어레이로 만들어주는, 그리고 environment 변수를 따로 지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서 않는다 할지라도 현재 그 쉘 혹은 현재 부모 프로세스가 알고 있는 environment 변수 리스트를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새로운 프로그램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출하는 것이 결국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호출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메인 함수에서 아규먼트 벡터, environment 벡터를 필요하면은 따로따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원칙적으로 exec 함수는, exec이라는 것의 기능은 프로세스의 생성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이 프로세스에서 포크를 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이 프로세스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한 용도로 쓰는 게 exec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exec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 새로운 프로세스에서 기존의 그 부모와 똑같은 것은 지워버리고 다른 하드디스크에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읽어서 실행시키는 이런 용도로 더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용도로 사용하려면 여러분 프로그램의 구성을 이렇게 구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어떤 부모 프로세스가 있고 여기서 바로 exec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fork를 수행한 이후에 포크가 되면 포크의 리턴 값으로서 부모와 자식을 확인을 해서 자식인 경우에는 곧바로 exec 함수를 수행해서 부모로부터 만들어진 코드는 다 덮어 쓰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 프로세스는 wait 시스템 콜을 이용해 가지고 자식 프로세스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 실행하기까지, 즉 exit 할 때까지 혹은 메인에서 리턴하기까지 기다리게 되는 이런 형식의 프로그램 구조를 가지는 게 exec 함수의 일반적인 사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사실 리눅스에서는 하나의 함수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바로 시스템이라는 이름의 함수인데요. 시스템이라고 호출하게 되면 이 시스템이라는 라이브러리 함수는 내부적으로 포크를 수행하고 이 포크를 수행한 이후에 이 자식 프로세스에서 원하는 이 문자열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시스템 함수의 좀 더 엄격한 기능은 이 문자열로 지정된 프로그램을 바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쉘을 실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호출하게 되면 포크하고 쉘이 실행된 다음에 쉘이 이 문자열을 입력받아서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내가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싶다, 그걸 한 번에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구체적인 프로세스 제어 함수가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이름의 함수로서 한 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초보적인 기능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프로세스 제어를 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좀 비슷하게 리눅스에서는 또는 유닉스에서는 프로세스의 생성이라는 것과 프로그램의 실행을 분명히 이렇게 완전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이제 프로세스 제어를 하는 경우에는 포크하고 exec을 하거나 또는 포크만 하거나 혹은 필요한 경우 exec만 하거나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윈도우즈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윈도우즈에서는 create 글씨를 쓰니까 어렵네요.
create process. create process라는 이름의 함수가 시스템 함수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create process는 마치 시스템이라는 이름의 함수와 유사하게 여기에 exec처럼 프로그램 파일 이름을 이렇게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프로세스를 새로 만듦과 동시에 이 파일로 지정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윈도우즈에서는 새로운 프로세스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fork부터 시작해서 wait, 또 exit 를 쭉 살펴봤고요. 그리고 exec이라는 이름의 함수까지 살펴봤습니다. fork와 exec이 그 중에서 느끼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물론 wait라는 기능도 꽤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어, 함수 이름으로 보면은 뭐 몇 개 안 되는 간단한 설명이 되겠지만, 그 근본적인 동작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프로그램의 실행과는 조금 사뭇 다른 그런 동작 원리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fork와 exec, wait의 개념은 그 개념적인 이해, 동작 원리의 이해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냥 함수의 사용법을 알았다고 해가지고 fork, exec을 확실히 알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 단편적인 의미만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복잡한 기능을 수행할 때 문제를 겪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MyShell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MyShell이 프로그램을 자유자재로 실행시켜야 하는 그런 기능을 담고 있기 때문에 fork의 기능, wait의 기능, exec의 기능을 보다 확실하게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